자, 이번 시간에는 논리식의 간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처음 접하면 아마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부울대수. 그죠? 그 부울대수를 생각하면 일반 대수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만 이용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부울함수를 간략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그냥 일반 대수식처럼 똑같이 해봐요. 자, 그러면 두 항이 있잖아요. 그죠? 두 항에서 공통되는 걸 빼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뭐 배웠냐면은 이거 배운 적 있죠? A 곱하기 1은 뭐랑 똑같았어요? A잖아. 그죠? 왜? A가 1이 오나 0이 오나 뭐 따라서 1이 오면 1이 되고 0이 오면 0이 되고 0이 오면 0이 되고 1이 오면 1이 되니까 A 곱하기 1은 A가 똑같다. 그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만 남고 A가 빠져나오는 거죠. 플러스 뭐와 같아요? 여기 B만 남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뭐가 똑같아요? 그렇죠. 1 플러스 B, 1 플러스 B는 B에 뭐가 오든지 결과는 1이 되는 거죠. B에 0이 오면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고 B에 1이 오면 1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은 참을 말하고 0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부울대수를 할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모두 뭐다? 1과 0만 있다. 1과 0만 있는데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다.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A 곱하기 1이니까 그럼 A 곱하기 1은 A가 되는 거죠. 그죠? A 곱하기 1은 A에 1이 오면 1이 되고 A에 0이 오면 0이 되죠. 즉 A에 따라서 바뀜으로 그러므로 A가 된 거예요. 자, 요것도 볼게요. 이거는 뭐 그죠?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미 전개를 시켜놨네. 그죠? 전개시켜 놓은 걸 다시 이제 전개만 시키면 되는 거죠. 요 곱하면 AA가 되네. 그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 그죠? 플러스 A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아무리 많이 곱해도 결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고 0 곱하기 0 곱하기 0은 2영이죠. 그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똑같아? A를 아무리 곱해도 A가 똑같죠.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AB는 그냥 그대로 AB라고 적읍시다. 적었어요. 좀 길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위랑 똑같아요. 그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빼버리면 뭐만 나와요? 1 플러스 B만 남죠. 얘는 1이니까 A 곱하기 1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된다. 즉 위에 거가 똑같은 게 되네. 그죠? 책이 있으니까 칠판을 면적을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부울함수의 그 기본 정리 그 배울 때 무슨 법칙 말씀드렸죠. 그 법칙 전혀 외우는 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드모르강의 법칙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뭐 분배 법칙이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울대수는 이 플러스일 경우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거를 그렇게 하면 A 플러스 뭐 A의 부정. 요거는 일반 대수식에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랑 똑같아요? A 죄송합니다. 곱하기 A 플러스 B와 같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보면은 A 플러스 A는 뭐예요? 얘가 0이 오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이 오면 얘가 0일 거고 항상 1이 되는 거죠? 항상 1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1 플러스 A, B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A 플러스 B가 돼요. 자, 그럼 또 배웠어요. 1이랑 어떤 수를 곱하나 마나 그 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과는 결국 A 플러스 B만 되는 거죠. 아까도 했잖아요. 그죠? A 곱하기 1은 A. 그죠? 얘가 오든 말든 그냥 A만 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전개시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하고 A의 부정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A, B. 자, 몇 번 하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A의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0일 거고 0이면 1일 거고 항상 뭐가 나와요? 그렇죠. AND니까 항상 0이 나오는 거죠. 0 플러스 AB 0 플러스 AB인데 0은 오나마나 있으나마나 항상 AB 값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나오니까 답은 A, 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마지막 건 좀 길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세 개를 한 번에 딱 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공통되는 걸 세 개를 하나를 빼낼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개씩 하면 돼요. 두 개씩 하면. 자, 그러면 공통되는 걸 빼낼 수가 없다면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빼면은 A를 빼내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서 A를 빼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B의 부정이 되는 거죠. 플러스 A, B가 돼요. 그죠? A, B.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B의 부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이죠.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A는 A잖아. 그죠? 지금 어떻게 쓸 수,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A의 A 플러스 AB. 자, 이거는 저거랑 똑같네. 그죠? 저거랑 똑같으니까 바로 쓸게요. 그냥. 그러면은 A를 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를 빼내면 1 플러스 B. 결국 1 플러스 B는 뭐예요? B의 무슨 값이 오거나 관계없이 1이므로 1. A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 거예요? 결과는 A가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서 이런 문제는 꼭 풀어 보셔야 돼요. 그죠? 눈으로만 이해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눈으로 풀어 보세요. 자, 이렇게 부울대수를 갖다가 간략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큰 변수를 갖다, 변수가 지금 우리는 A, B 두 개만 갖고 있잖아. 그죠? A, B, C, D, E 뭐 변수가 많은 것들도 이걸 이용하면은 간략하게 우리가 간략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그린 다음에 한쪽은 A에 관한 변수를 적어주고 한쪽은 B에 관한 변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순서는 0, 1, 0, 1인데 사실 요 순서는 그레이 코드 순이에요. 근데 그레이 코드 순이기 때문에 지금 0은 한 자릿수 되면 똑같아요. 그냥 0, 1. 이따가 두 자리 변수 나올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0은 뭘 뜻하냐면 0은 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B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B를 말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A의 부정을 말하고 얘는 그냥 A를 말하는 거죠. 왜? A라는 부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아니면 1이잖아. 그죠? 하나일 경우에. 그죠? B라는 부울 변수도 마찬가지로 부울 변수예요. 부울 변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모두 0과 1. 0과 1은 0은 거짓, 1은 참이잖아. 그죠? 그래서 0 아니면 1인데 0은 거짓이니까 B의 부정. 1은 그냥 B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걸 간략화 시키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묶어주는데 인접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인접한 것끼리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느냐? 개수를 2의 n승계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를 묶든지 혹은 두 개를 묶든지 혹은 네 개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개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세 개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간략화된 게 아니라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1, 2, 4, 8, 16 이 n승을 넘어가는데 많은 개수를 묶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묶인 건 다른 것과 함께 또 묶여도 관계가 없어요.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얘를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얘를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많이 묶으면 많이 묶을수록 간략화가 잘 됩니다. 간략화가 잘 된 얘기는 변수가 적게 사용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묶음을 갖다가 이 묶어놓은 것 갖다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덩어리라고 보고. 자, 그럼 얘가 한 덩어리입니다. 밑에 거부터 할게요. A쪽부터 해볼게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이제 이쪽 면 얘가 여기 속하고 여기 속하니까 여긴 뭐예요? A의 부정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해요. 즉 어떤 변수가 A의 부정 0일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1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 있다. 아무거나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A는 무시해요. A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B쪽을 봤어요. B쪽을 봤더니 B에 여기만 속하잖아. 그죠? B의 0쪽에만 속하죠. 여기는 안 속하잖아. 그죠? 지금 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만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써주는 거냐? B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끝났어요. 한 덩어리가 끝났고 그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남았어요. 이 또 한 덩어리를 갖다가 간략하게 적어줄 때는 플러스라고 하고 두 개 항을 묶어줍니다. 그런데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봤더니 B쪽에는 자 B는 여기도 속해요. B의 B의 부정에 속하고 B에 속해요. 그러면 얘는 B는 무시해요. 근데 A 쪽을 봤더니 그렇죠. A의 부정이라 그죠. 여기는 안 속하잖아. 그죠? 이렇게 속하는 거니까 여기 A의 부정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A의 부정이 되네요.
이거 봤더니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드모르강 정리에 의해서 A, B의 부정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변수 갖고 하는 거, 이건 별로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변수가 3개예요. 다음과 같이 표시된 카르노도를 간략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변수라고 그랬죠. 그죠? A가 변수가 1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의 부정이나 A 2가지죠. 그죠? 변수가 2가지면 2의 2승 4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는 무슨 수냐죠? 무슨 수요? 그레이 코드 순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0, 1, 2, 3인데 그레이 코드로 적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레이 코드가 일반 우리가 이 진수는 00, 01, 10, 11 돼야지 0, 1, 2, 3 차례잖아요. 그죠? 그레이 코드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냥 내려오고 두 번째 거 익스클루시브 5와. 그죠? 첫 번째 거 내려오고 두 번째 거 익스클루시브 5와. 그러니까 1 됐죠. 그죠? 첫 번째 거 내려오고 두 개 익스클루시브 5와. 1 됐죠. 그죠? 첫 번째 거 내려오고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5와 했더니 0 됐잖아요. 그죠? 이게 그레이 코드예요. 자, 그레이 코드 또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00이란 얘기는 B의 부정어고 C의 부정자리란 얘기죠. 01이란 얘기는 B의 부정자리하고 C의 자리란 얘기예요. 11은 B하고 C, 10은 B하고 C의 부정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건 묘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0이니까 부정이고 1이니까 그냥 부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B자리고 여기 C자리니까 C의 부정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묶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묶는 규칙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2의 n승으로 묶는다 그랬죠. 2의 n승. 자, 그래서 딱 봤더니만 그래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죠? 이거 묶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묶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으면 될 것 같지만 이 그 카르노 맵이 이 뒤에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랑 뒤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원통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요거 두 개랑 합쳐가지고 4개를 묶을 수가 있죠.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간략화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부터. 자, 11 같은 경우에는 A 쪽을 봤더니 A에는 부정에만 속하죠. 여기니까 그죠? A의 부정에만 속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A의 부정. 이 한 항에 대해서 쓸 때는 AND 연산이에요. 그냥 적어두는 거. A의 부정.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봤더니 여기하고 여기만 속해요. 여기하고 여기만. 봤더니 B는 B의 부정 맞아요. 그죠? C는 C의 부정에도 속하고 C에 속하니까 0에도 속하고 1에도 속하니까 C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B의 부정만 남네요. 요거 B의 부정만 남았잖아요. 한 항이 끝났어요. 즉 요건 뭐냐면 요거는 A의 부정, B의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항과 연결시킬 때는 5항으로 묶어줘요. 그죠? 요항 뭐예요? 요항. 자, 요항 봤더니 요항은 여긴 안 속해요. 그죠? 그죠? 여기 속해요. 여기 누구 거냐면은 A의 부정이 아니라 A 부분이에요. 그죠? A 부분이죠. 그래서 A. 자, 그 다음에 요쪽을 봤더니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잖아. 그죠? 봤더니 B, C의 부정. 즉 B에는 B에만 속하지만 C에는 C와 C의 부정에도 속하죠. 즉 C는 무시해버리고 B만 남네요. 그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요거 4개. 딱 봤으니까 A 쪽으로 보니까 A의 부정에도 속하고 A에도 걸쳤어요. 무시. 자, 이렇게 변수가 하나 날아가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볼게요. 여기 위쪽으로 B, C를 봤더니 여기는 B의 부정, C의 부정인데 여기는 B, C의 부정. 즉 뭐예요? B의 부정에 속하고 B에 속하고 C의 부정에 속하고 C의 부정에 속하고 결과는 누구 남는 거예요? C의 부정만 남는 거죠. B는 양쪽에 속하니까 무시해버려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르노 표시된 거를 우린 간략화만 했는데 아마 연습 문제 보면 또 나름대로 이제 푸는 방법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면 맞출 문제, 전자 계산기에서 맞출 문제 별로 없습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